미국 놈들과 평화와 안정의 파괴 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은 핵무력 강화로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거친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요 발언들 속에 담긴 의미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그 김정은의 대미 전략은 뭘지 파악해보는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날이 대대장 회의 날이었는데 전날 김정은이 상당히 머쓱해진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 장면인데요. 보면은 김정은이 저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계속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있죠. 상대 본인이요. 상당히 머쓱해진 상황인데 김정은이 민망해진 순간에 어쨌든 몇 초 흘러서 저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가 저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박사님, 저거 굉장히 의아한 장면인데 저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가요? 김정일 시기에는 상상을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저는 다 걸러졌는데 김정은 시기에는 저런 어색한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네. 항상 김정일은 중앙에 있었는데 지금은 김정일이 모서리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예. 김정은이.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저건 왜 저러냐면 지금 격려하고 지금 외우는 말이 있어요, 매뉴얼이. 네. 그 전에 이제 악수를 하니까 예. 다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옆에 누가 있냐? 총참모부는 네. 합참이고 총정치국이라고 정치지도원이 따로 있어요. 네. 저걸 감시해요. 그 시킨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기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끝나기 전까지 막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럼 김정은도 저걸 모르진 않을 텐데 지금 어쨌든 영상만 봐서는 김정은이 상당히 머쓱해 보이는 표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을 내밀면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예. 지금 격려하는 사람은 주어진 매뉴얼을 그대로 다 읽어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말하다가 손 내렸음, 예. 처벌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표정까지, 네. 자세까지 다 기록을 해요. 어쨌든 저 장면만으로도 내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일단은 예.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 선전선동이 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허술해요. 예를 들면 김주애가 맨 앞에 나오고 네. 김정은이 배경 처리되는 사진도 있거든요. 유명한 사진. 과거에는 그런 꿈도 못 꿔요. 항상 김정일이 중앙에 나오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되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김정은식이 들어와서는 선전선동이 많이 허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입장을 한 후에 이제 연설을 합니다. 김정은이 대대장 회의 때. 근데 연설을 한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다가 처음 침묵을 깨고 대미 전략을 내놨단 말이죠. 근데 표현이 상당히 거칠어요. 미국놈, 더러운 미국의 정체성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거 사실상 트럼프를 겨냥한 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 북한 매체는 트럼프 당선을 보도 안 했어요. 예.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놈이란 말이 2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트럼프 2기를 보는 김정은의 심정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뭐 기대했다, 바랬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네. 사실은 하노이에 기차 타고 60시간 갔는데 거기서 가장 큰 정치적 좌절감을 주는 게 트럼프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울면서 면목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모를 준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냥 김정은이 트럼프를 무조건 좋아한다?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말에 미국 놈이라는 표현에 예. 더러운 미국의 정체성이라는 말 안에 네. 지금 김정은의 심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부른다고 달려나온다? 이번에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뿌리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거. 우리 분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죠. 그 60시간 타고 갔는데 예. 정말 빈손으로 올 때도 60시간 아니에요. 네. 얼마나 큰 좌절을 줬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김정은의 입에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이 나올 정도로 앙심이 좀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전날 사실 특기할 만한 또 연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김정은이 37번이나 언급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미국이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하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한 건데요. 그동안 조용했던 북한인데 이날 미국 대선 이후 열흘 만에 첫 네. 대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심지어 이 연설이 진행됐던 자리는 10년 만에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의 대대장과 대대정치 지도원들이 평양에 소집해서 다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네, 그런 자리였죠. 자리였군요. 예. 조용하던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공개한 시점에서 그 힌트를 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격화될까 봐 금했던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버린 이후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예. 요즘 러시아와 북한 사이가 굉장히 좋죠. 이 바이든의 이런 조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좀 아셔야 네. 될 텐데요. 전쟁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고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네.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의외의 행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큰 이점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별다른 호소를 하지 않고도 국방력 자체를 강화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전쟁을 계속 언급하는 게 현재 판세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 점도 사실 궁금해요, 교수님. 김정은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좀 파악을 하고 저는 뭐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 예, 거의 올인에 가까운 배팅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병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예. 것 같습니다. 뭐 암만 서방에서 무기를 많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무기로 본토 공격을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네, 전세를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충분히 도박을 한번 파병이라는 도박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파병을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이고 서방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미국 대선을 놓고 좀 고민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된다 그러면은 바로 하루 아침에 이제 휴전 협상에 돌입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히려 파병을 좀 네. 서두른 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휴전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파병했어. 그러니까 예. 이제 너희가 주기로 한 거 줘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어떤 분석 기사를 읽어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봤고 네. 그렇다면은 미리 좀 파병을 해서 예. 조금 협상을, 네, 할수 있는, 협상력을 네. 조금 키우려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 회의 때 나왔던 분위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은 뭐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를 들으라고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전쟁 외치면서 나 러시아에 사실상 베팅을 한 거다. 그리고 트럼프를 향해서는 뭐 미국 놈이라고까지 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근데 메시지 중에 사실 주목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 게 북한의 이제 비핵화 문제예요. 이 비핵화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핵화는 불가하다라는 이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군축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것 같은 협상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냉정하게 복기를 해보면 북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2018년 판문점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 요거만 돼 있지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안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4.27 판문점 회담 나오기 전에 북한이 한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네. 그다음에 ICBM 더 이상 안 한다 모라토리엄 선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뭘 내놨어요? 영변 핵단지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동결한 상태에서 영변 핵단지라는 핵 프로그램 일부를 내놓고 제재 해제를 원했거든요. 네. 이게 핵군축이었어요. 사실 지나고 그래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핵군축을 시도했고 네. 이번에도 원하는 건 하노이 시즌2일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건 예.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기존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공격 안 하겠다. 이거 ICBM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단나죠. 네. 왜냐하면 대남 핵 공격 능력은 가진 상태에서 북미과 관계 개선,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국제사회 인정 이게 지금 김정은의 꿈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러시아 쪽엔 우리는 완전히 좀 배팅을 했고 이제 트럼프와는 협상할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협상판에 앉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어쨌든 관심이 있어야지 북한으로서도 진전이 될 텐데 저희가 CIA 부국장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와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도 워싱턴 조야에서도 큰 기대가 없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orth Korea, we don't know whether Trump would want to re-engage with Kim Jong-un. He has highlighted his friendship with Kim. But I think like any US president, he'd want to focus more on domestic issues and on economic issues. And when foreign policy issues came up, it'd be more likely prioritization on Russia, Ukraine, China, Taiwan, and the Middle East. And similarly, Kim Jong-un may feel like he's not interested in re-engaging with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e tried, he failed to get the benefits that he was seeking. 박평론가님, 그 브루스 클링너도 저런 평가를 내놨지만 실제로 워싱턴의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좀 있다고 합니까, 트럼프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에게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인 자국 내의 경제 문제입니다. 뭐 인플레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내수 진작이 우선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가자 지구 전쟁, 중국 등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2018년 3, 4년 전의 트럼프가 아니고요.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에서도 큰 관심은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는요. 근데 김정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전명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박사님, 저 때가 지난 8차 노동당 대회 때입니다. 근데 보면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미국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 이 점을 사실상 선포를 한 것 같은데 앞서서 김정은의 속내에 사실 미국 탓이다 이렇게 된 게라는 속내가 있다면은 이 두 번째는 하노이 회담 때 핵무력 강화 노선을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좀 얻은 것 같다. 이런 속내가 사실상 깔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그랜드 디자인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11월 화성 15형 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요. 네. 이 핵을 가졌으니까 이걸로 협상하겠다. 1월 달에 평창 오겠다 신년사, 2월 달 김여정 서울 오고,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이 시진핑 처음 만나고, 4월에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하거든요. 이게 하노이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핵을 가지고 딜을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미래를 이게 깨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해결되지 않았죠. 네. 그랬더니 연말에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선언해요. 그걸 구체화한 게 2021년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외교. 그때부터 러시아, 중국 의존에. 그리고 이제 핵무력 강화입니다. 저기에 5대 전략병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실패한 김정은이 그때부터 지속적인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다 했어요, 지금. 네. 성능은 차치하고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은 아니죠.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구록 잠수함, 그다음에 고체 ICBM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말한 걸 거의 다 지금 일단 보여줬어요. 착착 해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하노이 노딜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북한 당국 안에서 얼마나 좀 내부적으로 충격이었고 김정은에게 그게 왜 지금까지 앙금이 남아있다고? 그거를 이제 리일규
쿠바 주재 참사가 한국에 왔죠. 그 양반이 증언한 게 뭐냐? 그때 대미통이었던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한성열 처형했다고 그랬고 그 당시 외무상이었던 리용호는 숙청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최선희는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아서 지금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미 라인 중에서 둘 쪽, 한쪽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최선희는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중용을 하면서 어쨌든 대미 라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예. 미국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노이 있다. 시즌 2.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핵군 척을 해주면 예. 그때는 오케이 하고 나오겠죠. 근데 하노이처럼 그렇게 무방비로 가진 않겠죠. 네.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상당한 앙금이 있다라는 거를 겉으로는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속내에는 트럼프와 핵군 측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협상판에 앉을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처음으로 보여줬죠. 예. ICBM 기지 보여줬죠. 화성 19형 고각 발사했죠. 네. 그러니까 엄마나 자전거 사줘야지만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가출한다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엄마를 자극해야 되죠. 예.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참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평론가께서 김정은의 속내를 짚어볼 수 있는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김정은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자 땡땡땡 하면서 말했다.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건 무엇일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의 브로맨스 과시에 대해서 김정은이 한 말이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땡땡땡땡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글자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떤 말인가 보죠. 전혀 모르겠지만 교수님 추정이 되십니까? 신경꺼. 신경. 네.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저는 알죠. 너무나 유명한 말. 아, 너무나 유명한 말이군요. 북한 예. 매체에서 그 한 말이거든요. 그래, 그럼 뭐냐면 박사님이 답을 맞춰주시죠. 그 앞부분이 뭐냐면 순회분, 북한은 정상을 순회라고 그러거든요. 예. 순회분의 친분은 친분이고 있는 건 안다. 그러나 공은 공, 사는 사다. 이렇게 사는 입장을 사다. 북한 매체가 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그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좀 배경이 나오게 됐는지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개인적인 친분을 또 한번 네. 상기시켜주면서 이미 한번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마냥 호의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거고요. 잘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한 연설을 할 때 김정은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과시를 했습니다. 영어로 I think he misses me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난 7월에 이걸 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기록이 있었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바로 반응을 내보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전거를 사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완전히 트럼프를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근데 이제 되는데. 지금 고민이 예.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이제 가출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가출하면 엄마가 사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끌려들어서 얻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 고민이 좀 있는데 김정은의 속내에는 그런데 이번 그 대대장 연설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김정은이요. 세계 3차 대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공언을 한 건데 이 부분을 보면 뭐 나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발을 맞춰가면서 이 국제 정세를 흔들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나토가 인태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이제 미국이 나토에 허물을 쓰고 뭐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기들에 와도 놀랍지가 않다. 네. 나토를 끌어들였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뒤에 나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차 대전은 뭐냐면 지금 사실 말도 안 되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도 버거운 푸틴이 전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3차 대전을 일으킨다? 그게 이제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전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도 싸우겠다. 나도 싸우겠다는 일종의 약속인 거죠. 측면 지원인 거죠. 네. 나도 싸우겠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최선희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어쨌든 대미 협상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보면은 러시아로도 직접 가서 최선희가 굉장히 푸틴까지 만나면서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설명해 주시죠.
네, 푸틴 러시아에 온 최선이 땡땡땡에 만나줬다.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땡땡땡에 만나줬다. 최선희가 푸틴과 만난 사실은 이미 이렇게 알려졌는데 굉장히 어렵게 네. 만났습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게 조금 쉬운 것 같은데요. 크렘린. 크렘린에 만나줬다. 크렘린에서. 에서 만나줬다. 네. 장소가 아니고 날짜입니다. 날짜입니까? 예.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는데요. 약간 예. 틀리게 말할게요. 일요일에 만났다. 일요일에 만났다. 일요일입니까? 만난 일이? 네.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휴일. 이것도 재밌는 게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일정을 이어가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을 만나려고 했지만 예.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푸틴이 휴일에 최 외무상을 만나는 모습을 언론에 비춰줬고 예. 푸틴도 국경일에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사진입니다. 굳이 공휴일까지 체류 예. 일정을 연장하면서 푸틴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최선희가 네, 단순 의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거는 김정은 방러 가능성도 제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희가 어떻게 보면은 체류 일정까지 연장해 가면서 굉장히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공휴일에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왜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대로 최근에 북한에서 북러경제공동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제11차. 여기 코즐로프라고 하는 천연자원부 장관이 왔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만났어요. 그랬었죠. 예. 만난 것뿐만이 아니고 버선발로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차에까지 나와서 잘 가라고 그냥 눈물에 정상회의인가요? 예. 저 밖에까지 나와요. 차까지. 예. 손까지 흔들어요. 그러니까 최선희를 만난 건 이 두 그림이 이어지잖아요. 지금. 네. 장관급 둘을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극적으로 공휴일에 만나고 김정은은 이제 버선발로 나와서 차에서 흔들어지고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무제한적 협력을 하거든요. 네. 병력과 탄약이 없으면 북한에 러시아는 전쟁 수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 고립무원의 김정은으로서는 정말로 단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양측의 관계에 저기 나오는 밖으로 예.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를 보여주는 김정은은 더 하잖아요 지금 저기까지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도의 연출이다.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예. 밀착을 보여주는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니까 최선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체류 일정을 연장해서까지 기다려서 푸틴을 만났다고 하고 아까 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은 저렇게 버선발로도 마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얻을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러시아 장관이 이제 천연자원부 장관인데 예전에는 천연자원부 장관이 왔었을 때는 안 만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극진하게 예. 환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양국 사이에 뭐 기술 교류 협력, 경제 교류 협력 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네. 이렇게 일단은 양국 사이가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이런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과시한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이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애써 파병을 했는데 만약 바로 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북한은 붕 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조금 전쟁이 휴전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러시아한테 너희들 이런 거 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우리 네. 파병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원했던 대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기로 한 거 조금 줘야 된다. 어떤 이런 리마인더 좀 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조금 몸이 달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김정은의 속내를 좀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는 우리가 파병까지 하면서 뭔가 얻어낼 게 많은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좀 달아오른 상황이고 한편 미국을 향해서는 일단 트럼프한테는 개인적인 좀 앙금이 있으니까 거리를 두더라도 완전히 발을 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양측 다 뭔가 얻어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선뜻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키는 또 트럼프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북러 밀착으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나의 몸값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내세우고는 있지만 트럼프 이기도 못지않게 또 강해졌다고 해요. 인선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트럼프 2기 외교 인선을 보니까 이 외교안보 투톱이 모두 강경파로 대북 정책에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강경파는 결은 맞아요. 예. 그런데 일기는 조금 차분한 강경파였거든요. 예. 예를 들면 매티스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 네. 이 사성 장군,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는 일기 때 대부분 다 해임을 합니다. 네. 미국은 끝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굴러온 돌이었던 트럼프가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을 앉혀서 상당히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예. 트럼프를 맞고 막 그랬거든요. 해임하고. 근데 지금은 강경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뒤에 숨은 건 뭐냐? 무조건 예스맨들을 지금 앉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강경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강경파를 앉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캐비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외교안보 인사들의 측근들의 입김보다는 트럼프 본인의 판단이 더 우세할 거다. 이제 일사천리 고속도로처럼 가겠죠. 저기도 일기 때- 톱다운 방식으로. 일기 때는 아니었거든요. 뭐라 그러면 막았거든요. 예. 그러지 마라. 그러다 해임당했거든요, 다들. 네. 그러면 어쨌든 북미 대화 가능성이 또 재개될지는 트럼프의 속마음에 달린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선거 기간 중에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또 과시를 했었거든요. 영상 듣고 그 가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All he wants to do is buy nuclear weapons and make them. I said, just relax, chill. You got enough. You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김 교수님, 대화를 네. 들어보면은 어쨌든 트럼프도 굉장히 친분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선거 유세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속내까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미 대화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성은 예. 있어 보이는데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는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런 속내인 것 같아요. 뭐 만나서 뭔가 이제 뭐 비핵화라든지 핵 군축 뭐 합의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네.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 어마무시한 이 핵무기 국가가 됐는데 그런 국가의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게 뭐가 나쁘고 그래서 김정은과 만나서 야구 구경 가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핵이나 이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위협만 안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비핵화 협상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김정은이 그냥 만나주겠어요. 김정은은 하노이 때 굴욕도 있고 정말 네. 뭔가 이번에는 이 성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미국 대통령과 뭐 사진 찍으려고 만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원해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 핵 보유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줘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은 인정해주는 건데 네. 핵 제재 다 해제해줘. 근데 그렇게는 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를 시작하면은 결국은 핵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근데 제재를 해제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정상 외교가 가동은 될 수 있겠지만 핵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핵 군축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평론을 해 주셨는데 박사님 가기 잘 안 나.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안 예, 맞는다. 예, 예.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 끝으로 여쭈면 어쨌든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좀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어쨌든 첫 대미 메시지는 냈고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의 별다른 반응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에 좀 어떻게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다릴 거예요. 예. 트럼프의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문을 쾅 닫는다든지 뭐 침을 뱉는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예. 그러다 안 되면 가출을 해서 엄마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무한정 네, 북한에 지금 이게 잠깐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오늘 아침에 ICBM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네, 충분히 예상된 거죠. 예. 왜냐하면 예상된 시나리오였습니다. 핵 공격에 대해서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전장 상황에는 좀 어떤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차이는 보십니까? 없어요. 큰 차이는 왜냐하면 없을 거다. 예. 지금 장거리 공격 허용하니까 저런 거거든요. 그
바이든 영국이 나토가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예. 장거리고. 근데 먼저 러시아가 넘었거든요. 인민군을 끌어들였거든요. 요 추를 맞추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돌아가서 어쨌든 김정은은 시간을 주겠지만 트럼프를 괴롭히는 카드를 가지고 끌어내려고 할 거다 일정 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김정은의 대미 전략을 두고 몰랐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 브로맨스의 김정은은 땡땡땡땡땡땡이라고 했다. 아까 박사님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다 맞추실 걸로 기대를 하고. 저는 네. 까먹었어요. 아, 하시겠는데.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맞춰봐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010 사는 4. 네, 00 사는 4. 네. 알고 계시죠? 아니, 네. 몰랐어요. 네. 너무 교수님 기뻐가지고. 네, 맞춰주신 걸로 해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더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 2기를 앞둔 김정은의 대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